새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오늘부터 시정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서울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은평을 포함한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은평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은평구는 주말을 이용해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오는 일명 효도 백신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의 깃발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자가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은평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당선자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정을 맡게 됐습니다. 오 당선자는 서울 시민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저에게 그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오세훈 당선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득표율은 57.5%, 투표한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당선자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갈렸을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은평의 민심,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은평구 16개 동 중 14개 동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본투표를 더한 최종 투표에선 오세훈 당선자가 16개 모든 동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심을 그동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방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 진짜 무서운 민심을 저도 한번 느껴봅니다. 은평에서만 본다면 그보다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양천구는 이번에도 표심 바로미터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1, 2위의 양천구 득표율은 57.46%와 39.63%로 전체 득표율과 거의 같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양천구도 18개 모든 동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앞섰는데 재건축 추진 이슈가 있는 목 5동의 경우 70%에 달하는 표가 오세훈 당선자에게 몰렸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현 정부의 정책은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문이라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반론에 대한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으로 쏠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후보가 높은 득표를 했던 은평구에서조차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서울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렸던 은평 지역에서조차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나 또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만나는 시민들의 반응, 또 뭐 어저께 이제 선거 당일날 투표율의 상황이나 출구조사를 보면서 사실 이제 어려운 선거구나, 쉽지 않은 선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느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개표 결과 나오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아프고
충격이 큽니다. 그 민심은 파도와 같아서 뭐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역시 그 민심의 무서움을 절감했고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예, 민심은 파도와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게 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16년, 2017년 그 촛불 이후에 어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이후에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 저희 당의 민주화 세력에 굉장히 전폭적인 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21대 총선까지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개혁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를 주신 건데요. 그런 기대에 실제로 저희가 좀 많은 부분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제 어쨌든 좀 코로나19의 어떤 위기를 좀 잘 대응하면서 좀 선전하고 뭐 공수처 출범 같은 일부 개혁적인 성과도 냈지만 국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LH 사태 같이 이제 그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임기 1년 3개월여 정도로 짧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이제 그 서울시의원들은 결국 때로는 이제 그 시정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시민의 대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철저히 이제 시민의 삶을 판단 기준으로 놓고 이것들이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시민들의 삶을 챙기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전 어떤 그 시장 때 추진됐던 뭐 좋은 정책들은 또 연속성을 갖고 계속 또 잘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은평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문태성 국민의힘 은평을 지역위원장 화상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이시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개표장에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에 귀가했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은 항상 위기일 때 균형제 역할을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을 정도로 민심이 확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은 네거티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회사에서도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을 바꾸는 것이고 또 경기에서도 잘못하면 감독도 바꾸고 전쟁에서 지면 장수도 바꾸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게 이번에는 표로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은평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번을 내리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긴 선거가 됐습니다. 2016년 총선, 또 18년, 17년에 대선, 18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 총선 이렇게. 근데 이제 표를 보니까요. 사전 투표에서는 졌어요.
민주당이 좀 많이 나왔고, 뭐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55대 45라는 뭐 예측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거의 사실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낙후된 은평, 우리 은평이 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됐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국민들이, 또 우리 은평 시민 또 은평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잘해라, 좀 잘할 수 없느냐, 약속 지켜라,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신분 당선도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약속 안 지키느냐, 은평 세길이라든지 뭐 박석고개역이라든지 아시죠? 6호선 왕복선이라든지 또는 뭐 자원순화센터 이런 거라든지 이런저런 면에서 좀 잘해라, 그런 면에서 이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 뭐니 해도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지역의 민심에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25번이나 바꿈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키고 또 기대감 상실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제 표로 나타난 것인데요. 정치하는 분들이 잘해야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보유를 하려니 보유세 폭탄, 매도를 하려니 양도세 폭탄, 증여를 하려니 증여세 폭탄. 정말 살기 힘든 거죠. 거기다가 청년들, 이번에 청년들까지 이거는 집 못 사겠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런 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끌어가는 서울시의 모습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은평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자, 서울시장 오세훈은 2번을 했고 또 능숙하게 잘하겠다 하는데 기대도 좋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다른 분보다 좀 디테일하고 또 황당하게는 안 합니다. 너무 또 소신이 있고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 은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하기를 이제 혁신파크, 그 녹본동에 있는 그 혁신파크가 상당히 참 좋은 공간인데요. 이 정권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 또 서울시장이 거기다가 뭐 캠퍼스를 유치한다 그러는데, 그 작은 캠퍼스 1학년이 와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3만 평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 1학년들이 와서 놀겠습니까? 공부하겠습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 학년을 거기 보낸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거기다가 혁신파크에다 고품격의 어떤 경제타운, 그런 곳을 만들겠다. 또 신분당선, 또 서북부 연장선을 추진하겠다. 또 이런 뉴타운에다가는 도심 접근성에 획기적인 그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원 전문가를 이렇게 전문 학원가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수색역을 시화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저는 우리 은평이 전체적으로 낙후된 게 어딘가 하면은 이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정말 옛날 모습이에요.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회지를 만들고 상근기를 활성화하려면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을 해야 됩니다.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한 700%, 800%, 900% 되는 그 용적률을 1300%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확대하고, 좀 더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라면, 지역 경기를 위해서라면은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태성 국민의힘 은평을 지역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같은 시각보다 244명이 증가해 33,441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건 지난 2월 16일 이후 50일 만인데요. 서초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27명 늘어 54명이 됐고, 동대문구 소재 직장 관련 확진자는 9명이 증가해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56건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보죠. 서울의 1차 예방접종 인원은 16만 6,500여 명으로 접종률 2.7%를 기록했고, 2차 접종은 12,300여 명으로 0.2%의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4차 유행 위험이 높아진 만큼 방역과 예방접종을 모두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첫날부터 일부 접종센터에서는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몰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은평구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도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효도 백신 접종 현장의 모습을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진을 마치고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모녀. 접종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날 화이자 백신을 맞는 윤호섭 할머니. 긴장되지만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합니다. 화이자 주사고요. 0.3mm 정면이고요.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세히 보여드려요? 이물질 없는 거 한번 보세요. 딸 박미숙 씨는 아침 일찍 의정부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이렇게 백신을 맞으신다 그러니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음은 편안해요. 은평구는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센터에 몰리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또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싶다는 자녀들의 요청도 늘면서 은평구는 주말 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애초에는 주말에는 예방접종 센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문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효도하고 싶으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바람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효도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주말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효도 백신 접종센터 운영 첫날 1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은 총 100명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덕분인지 밝은 표정입니다. 좀 불편하니까 같이 왔어요. 그저 기분 좋게 맞았어요. 은평구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방문을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접종 대상은 백신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 2만여 명입니다. 백신 접종센터는 동별 예약제로 평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양천구는 하루 6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7일 양천구 보건소에서 재난대책본부 직원 9명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불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우리가 다시 또 하고 마스크도 벗고 일상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하시고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7일 기준 양천구에서는 1,8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번 달 흙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완전 지화화로 짓는 재활용 선별시설로 하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지상에는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완공 시기는 오는 2023년 9월입니다. 은평구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가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또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천구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 업종, 필수 노동자 지원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해 총 195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